감정 같은 거는 이제 하위의 마음이다. 고유의 마음, 하위의 마음,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, 감정이 불러일으키는 것을 보면은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은 뭐 굉장히 많습니다. 그죠? 굉장히 많아요. 이제 주로 말로 감정을 상한다.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. 거의 대부분 우리는 말 때문에 감정이 상합니다. 예. 거슬리는 자극, 도전 이래 해놨는데 거의 대부분이 마음입니다. 그 말입니다. 말. 그 말이 감각 처리하는 뭐 귀로 들어와 가지고 그다음에 그거를 평가를 해서 확 화를 내겠죠. 그죠? 편도체가 중심이 돼 가지고 편도체가 중심이 돼가 확 화를 내죠. 그 화를 내는 과정이 이제 편도체에서부터 위로 치밀어 올라오는, 여기서부터 위로 치밀어 올라오는 바텀업 모티베이션이다. 그렇게 얘기를 하고, 그거를 억제하는 게 탑다운. 여기서부터 이게 중추가 돼 가지고 여기 정보를 이용해서 억제하는 거예요. 탑다운 모티베이션이다.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. 탑다운 모티베이션은 이 앞대상 피질, 안티어리어 싱귤레이트 콜텍스, 요게 중추가 돼 가지고 행동 요령 원칙을 사용해서 이때는 화를 내면 안 되지 하고 누른단 말이에요. 예. 그 행동 요령 원칙이 이성에 내고 이 신경망, 행동 요령 원칙 신경망이 여기에 쌓여 있다. 자, 이런 것들이 이제 고위의 마음이다, 하이어 마음이다. 그렇게 볼 수가 있겠다. 이 전전두엽에 있는 이 행동 요령 원칙은 이 나이가 들면서 지혜로울수록 이게 많이 쌓이는 거죠. 이게 잘못 쌓이고 손상을 입으면은 이 탑다운, 이 억제가 잘 안 돼 가지고 이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. 이게 잘 발달될수록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. 어떨 때 이게 발달을 하느냐?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경험하게 되고, 그 상황일 때에 그때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니까 상을 받더라, 어떤 행동을 하니까 벌을 받더라 하는 그게 기억으로 남아가지고 여기에 쌓인단 말이에요. 그래서 다음에 비슷한 그런 상황이 닥치면은 그 기억을 활용을 해가지고 탑다운 억제를 한다. 어떤 행동을 한다. 그런 겁니다. 그게 행동 요령 원칙이 된다는 거죠. 그런데 이 감정이 일어나는 거를 보면은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. 비정상적으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. 자, 그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문화적, 사회적 요인이 있다. 그전에는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민 가가지고 애들 꼬추를 막 만졌잖아요. 그런 게 그때만 해도 미국 사회에서는, 서구 사회에서는 참 큰일 날 일인데, 그 문화적 차이 때문에 우리 노인네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꼬치 만지고 아이고 이쁘다 하고 그랬잖아요. 그런 것들이 문화적 요인에 의해 가지고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그게 또 달라진다.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그 약물을 먹었을 때, 그 알코올을 먹었을 때 이럴 때도 받아들이는 게 달라지겠죠, 그죠? 다음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달라질 거고, 그 다음에 성장 장애, 삐뚤어지게 자란 친구들, 이런 친구들이 받아들이는 어떤 감정도 다를 거다. 인식 장애, 편집적인 사고, 이것도 하나의 성장 장애라고 볼 수가 있는데, 성장은 막 우리가 성장할 때 장애라 생각한다면 이거는 다 어른이 되고 나서 어떤 편집증 같은 거 생기는 거, 이런 것도 있으면은 이런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왜곡되게 받아들인다. 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
그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차이가 난다. 그리고 감정을 억압하는 그 메커니즘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. 그래서 사람에 따라 가지고 우리 감정을 다루는 정도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. 그죠? 사람에 따라서 정말 이거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. 아주 평온을 잘 유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뭐 조금만 뭐가 되면은 막 화를 버럭 내는 사람이 있고, 그 다음에 화를 버럭 내는 그 대상도 사람에 따라 다르잖아요. 어떤 사람은 별로 화를 안 내는데 어떤 사람은 같은 대상을 두고 버럭 화를 내는 경우도 있잖아요. 이제 그런 경우는 특히나 이런 것이 상당히 다른 것도 많이 관여하겠는데, 예를 들면은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한테 봉사가 뭐 이런 얘기를 하면 큰일 나잖아요. 그죠? 그렇다. 자, 이런 것들은 또한 요 둘레계통과 아래에 있는 그 파충류 계통, 자, 이런 것들에서부터 위에서 올라오기 때문에, 감정은 아래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참 그 배우기가, 감정을 다스리기가 힘들다. 화를 안 내기가 굉장히 어렵다. 왜냐하면 아래에 있는 이 뇌들은 고집불통의 뇌들이기 때문에 잘 바꾸기가 힘들다. 이게 올라오는데 0.2초 정도밖에 안 걸린답니다.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화가 났네 하고 아는 데까지 이게 0.25초밖에 안 걸린대요. 정말 순간적이죠. 그죠? 자, 이거를 빨리 알아차릴수록 좋다. 그래서 알아차림 수행을 하잖아요. 사티 수행, 알아차림 수행. 그래서 빨리 올라오는 거를 빨리 알아차림할수록 좋다. 그래서 화가 나는 거는 올라오는 거를 알아차리면 더 좋고, 화까지 느낌이 왔을 때 빨리 알아차리면은 그래도 좋고, 못 알아차리면은 버럭 화를 내버리죠. 그죠? 자, 그래 되면은 이제 좀 안 좋다. 버럭 화를 내 가지고 또 행동으로 또 뭐를 저질러 버리면은 그때는 큰일이다. 다 큰일을 저질러 놨고 나서 그 다음에서 이제 내가 왜 범죄를 저질렀지 하고 아는 경우가 태반이죠. 그죠? 그래서 빨리 알아차림하는 게 중요하다. 그래서 알아차림 수행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이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. 자, 그래서 이 탐진치를 억제할 수 있는 게 알아차림을 하면 억제할 수가 있다는 거죠. 이게 알아차림 수행을 한 만큼 혜택을 본다. 그래서 암만 해도 소용없더라 이럴 게 아니고, 알아차림 수행을 한 만큼 이득을 본다는 거예요. 적게 하면 적게 하는 만큼, 많이 하면 많이 한 만큼 이득을 본다. 이건 분명한 것 같아요. 제가 그거를 산 증인이니까, 제가 산 증인입니다. 아마 여기에 많은 분들이 산 증인이시겠죠. 그죠? 그래서 알아차림 수행은 반드시 해야 되겠다.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호흡 수행이다. 배가 오르고 내리는 것을 알아차림하는 것, 아니면은 숨이 코로 드나드는 것을 알아차림하는 것. 그거는 시간만 나면은 하면은 좋겠다, 그런 겁니다. 이 조절이 잘 안 되는 게 분노 조절 장애고, 자, 이거를 해결하려면은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합디다. 이게 오래전에 중앙일보에 나온 거를 적어 놨는데, 일단 이제 화가 나면은 36개 줄행랑 해라. 지가 도망가든지 앞에 있는 사람이 도망가든지 일단 피해라. 화가 난 자기가 피하든지 아니면은 앞에 있는 사람이 피하든지 일단 36개 도망가라. 다음에 3분의 법칙, 잠시 멈춰라. 3분이라고 했는데 3분까지 필요 없어요. 3초면 된다고 봅니다. 요즘 와서는 3초만 딱 하고 멈추면은 된다.
다음에 뭐 분노한 후에 예측하라 나만 손해다 이런 건 이제 지식적으로 아는 거고, 화를 내더라도 건강하게 화내라. 애자식아 하고 뭐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말고, 야 너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지 마라가 아니고, 야 그러지 마가 아니고, 야 너는 이렇게 해줬으면 더 좋겠는데,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표현하라. 라고 머스트라는 거를 버려라. 이게 참 문제라, 그죠? 네가 그래야 되는데 네 왜 안 그랬노 하고 생각하는 거. 왜 네가 반드시 네가 그래야 하는데 하는 생각을 버려라는 거죠. 예, 예, 뭐 그래 줬으면 좋겠다 하는 선에서 생각을 해야지, 네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, 그래서 그 안 하니까 화가 나잖아요. 그래서 그건 부정적인 사고만 느린다. 그 다음에 불교에서 얘기하는 두 번째 화살을 피하라. 연합신경망으로 우리 뇌가 만들어져 있어 가지고 첫 번째 화살을 맞는 거는 어쩔 수 없는데, 이어서 계속 화살을 맞는 거는 피해라. 그 다음에 나만의 일기를 쓰라. 일기 쓰는 게 그래서 좋답니다. 나를 성찰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니까. 그 동기가 바텀업 모티베이션이 있고 탑다운 모티베이션이 있는데, 뭐 화가 제일 그 대표적인 거니까 화를 보면은 화가 밑에서부터 위로 치밀어 올라온다. 예. 화를 자꾸 내면은 이 화를 내는 신경세포들은 더 잘, 그러니까 발달된다 그래 해놨는데, 세포가 더 강해집니다. 튼튼해집니다. 반면에 화를 내면은 이 전두엽에 있는 이 신경세포들이 손상을 받습니다. 이게 스트레스 호르몬을 줘보면은 분명하게 나타나요. 여기는 그 신경세포를 키워가지고 여기에 이제 그 호르몬, 그러니까 스트레스 호르몬을 준 것들 보면은 이쪽이 정상세포고, 요게 이쪽이 호르몬 처리한 그런 세포들인데, 우선 가지가 많이 줄어드는 것을, 가지돌기, 덴드라이트가 많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고, 이 세포가 여기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가지돌기가 손상을 받는다는 겁니다. 그리고 가지돌기에 이렇게 나 있는 요 가시들, 스파인이라 그러죠. 스파인이 소실되는 것을 보여줍니다. 여기 있었던 게 요 소실됩니다. 그러니까 세포를 키워서 보면 이게 더 분명하게 볼 수가 있겠죠, 그죠? 제일 먼저는 요 가시가 먼저 소실이 되고, 심해지면은 이런 식으로 가지돌기 자체가 줄어듭니다. 손상을 받았다는 거죠. 그런데 스트레스 호르몬을 제거해주면은, 스트레스 호르몬을 제거하면은 요 가지돌기가 다시 살아납니다. 이렇게 요 없던데 요게 살아납니다. 그래서 신경세포를 우리가 회복할 수가 있다, 그런 얘기죠. 어느 정도까지 손상되는 것은 회복을 할 수가 있다. 그러나 너무 심하면은 회복이 불가능하다.